자, 이제 130회입니다. 자, 뭐 맨날 물어보는 말이지만 그죠? 어떻게 시험 잘 보셨습니까? 이게 네. 시험 지만 잘 봤겠죠? 그죠? 일단 잘 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나름 또 조금 어려웠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시험은 다 똑같습니다. 시험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근데 한 개는 알 수 있죠. 내가 다 썼어야지 합격할 거죠. 그죠? 다 완성을 못 시켰으면 무조건 합격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뭐 다 쓰셨다면 기본적으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점수는 다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이번 시험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130회 시험에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쉬웠어요. 선생님들의 수준 정도면 1교시는 고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점수 자체가 높게 떨어져야 되고요. 이게 낮게 떨어져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4교시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힘든 건 2교시입니다. 2교시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그게 있어서 그래요. 안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준을 너무 많이 묻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교시가 가장 고전을 했을 것 같고요. 문제 전체에 이제 낸 것들을 봤을 때는 그나마 난이도가 있는 게 4교시입니다. 왜 4교시가 어렵냐면 4교시 문제는 가장 기본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교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냈던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을 다시 냈어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정리를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너무 오래된 문제거든요. 그리고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대거 출제된 것들이 4교시입니다. 제일 쉬운 교시가 3교시로 볼 수 있고요. 3교시 정도는 누구나 다 풀었었겠지만 어쩌면 그죠? 요 교시가 또 함정일 수가 있어요. 왜? 보통 본인들이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시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3교시가 아마 점수는 제일 안 줄 것 같고 2교시, 4교시는 점수를 괜찮게 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기 전에 그죠? 자, 이번 시험에서는 지금의 시험의 추세죠. 지금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라는 걸 분석을 하는데 기출 문제라는 걸 보게 되죠. 그죠? 기출 문제를 볼 때는 지금 시험 문제 내는 것들이 뭐에 대해서 주로 나오게 되냐면 5년 내 기출 문제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기출 문제. 이번 시험도 그렇죠. 기출 문제. 전체 시험에서의 기출 문제가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시험에서. 이 전체 시험에서 기출 문제가 몇 %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기출 문제는 뭐냐면 영어로 나왔던 게 서술로 나올 수도 있고요. 서술로 나왔던 게 영어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일단 그런 것들은 다 나왔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기출 문제를 공부를 했을 때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전체 문제 중에서 이 31개 중에서 새로운 문제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기출 문제. 여기 전체 문제에서 5개밖에 없어요. 전 시험지 내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다 통틀었을 때 기출 문제가 아니고 새로 낸 문제는 딱 5문제입니다. 5문제는 버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의 비율 자체가 전체의 80%에 육박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이제 알고, 그러니까 정규반이라는 걸 듣고 났으면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건 뭘 해줘야 되냐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출문제가 선생님들이 시중에서 밖에서 구해도 10년 전 거 이런 것들은 없죠. 가장 길어봐야 5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5년 내 기출 문제 자체가 전체 시험에서 몇 %가 나올 것 같습니까? 5년 내에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5년 내에 나오는 게 몇 % 정도 될까요? 전체 80%인데 5년 내에 들어가는 게 60% 정도 돼요.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5년 내의 것만 제대로 답을 알고 있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장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개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의 시험의 추세가 이렇게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니도 알고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를 다 안다라는 거야. 내만 알아야 되는데 나도 알고 니도 알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실수를 하면 점수가 훅 떨어져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시험 치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험장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무조건 3초 정도를 투자해줘야 돼. 한 번 더 읽어야 돼. 문제를 꼭 한 번 더 읽어줘야 됩니다. 진짜 내가 묻는 게 이게 맞나라는 거를,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이게 맞나라는 거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문제가 쉬우면 선생님들이 그걸 하죠. 달리죠. 이건 아는 거니까 그냥 막 써요. 그 나중에 보면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점수 다 깎아 먹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시험은 웬만하면 선생님들 다 붙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라는 거는. 이번에 이제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보다는 많이 주겠죠.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쉽게 내주면 또 합격할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뭐 그렇다더라도 잘 쓰신 분도 그렇고 잘 못 쓰신 분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일단 지금 선생님들은 이제 떨어진 상태고요. 그죠? 이 발표가 날 때까지는 불합격생이니까 내 붙었다는 생각,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표정 보니까 전부 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그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마지막까지 계속 합격증 나올 때까지 그죠? 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교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종이를 보세요. 요 종이 문제를 보지 말고. 자, 1교시 보시게 되면 1교시에 그죠? 제일 먼저 이제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 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죠? 우리가 가설하면 뭘 생각해야 된댔어요? 항상 가설은 무조건 그냥 기준이야. 그죠? 설치 기준 모르면 그냥 쓰지 말라고 했죠. 그죠? 설치 기준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스템 비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쫓아갑니까? 강간 동바리를 쫓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박스형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있는 기준은 강간하고 박스만 생각하랬어요. 박스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쫓아갔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별다를 건 없죠. 이거 123회 때, 그죠? 얘가 출제가 됐었어요. 123회 때 출제가 됐었고, 124회 때, 그죠? 여기 25점짜리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정도는 기본적인 문제로 우리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다음 시험이죠. 이제 131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안 나오겠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용어로는 안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용어는 내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죠? 용어 안 나온다 보고. 그럼 다음에는 뭘 준비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 뭘 준비해 줘야 될까요? 뭐 준비할까요, 선생님? 다음에 뭐 준비할까요?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가설에서 준비해 줘야 되는 거는, 그죠? 지금 몇 개 찍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첫 번째는, 그죠? 시스템 동바리가 있을 것이고. 시스템 동바리에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붙어야 돼. 그죠? 시스템 동바리에 대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고, 이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준비해줘야 될 건 뭘까요? 가설 비계하고 이게 동발이 있으면, 강간 비계는 물을 확률 서술 외에는 없습니다. 강간 비계에 대해서는, 용어에서는 강간 비계를 모으면 그거 쌓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건 내면 안 되는 거야, 시험 문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어야 될까요? 얘하고 이 동바리 계열들 다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잭동바리도 준비를 조금 해봐야 되고요. 잭동바리에 대해서도 동바리 계열들 다 준비를 해라라는 겁니다. 비계에 대해서는 시스템 비계밖에 낼 게 없는데, 이 시스템 비계가 이제 서술하고 용어가 다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내기가 조금 힘들어져. 그러니까 동바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가설에서 한 개 더 봐야 되는 게, 이번 시험에 다른 기술서에서 많이 물어본 게 뭐냐면 이 사다리죠. 사다리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가설 사다리. 그러니까 사다리에 대해서도 준비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다음 시험 대비해서 이게 나왔으니 그걸 한번 준비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BIM의 활성화 방안이더라 라는 거. 이건 그냥 준 거죠. 그죠? 그냥 준 거죠. BIM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좋은 거 다 쓰면 되죠. 뒤에 방안이라는 게 붙었어요. 방안. 이게 붙었죠. 그죠? 근데 얘 문제를 왜 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 이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 문제라고 했죠. 방안이, 활성화라는 단어가 붙는 건 초창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 초짜배기 문제예요. 근데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 이 활성화 방안을 왜 물어봤을까요? 활성화 방안이 시험에 왜 나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활성화 방안이 왜 나왔을까요?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게 스마트 건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그게 있었죠.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이 있었죠. 시험에 나왔던 게. 그 핵심이 BIM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활성화 방안이 얘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전제는 그 스마트 건설의 활성화 방안이 같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문제를 보고, 만약에 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이전 시험에. 그죠? 그 문제를 공부하고 조금 내가 알고 있었다면 그 내용으로 쓰셨어야 돼요. 그 내용으로.
이 활성화 방안이 선생님 의견대로 쓰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베이스로 해야 됩니다. 스마트 건설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베이스로 깔지 않으면 좋은 점수 조금 힘들다. 그냥 막 적어서는 안 되는. 뭐 인센티브 준다, 뭐 이딴 맨날 하는 거 그런 거 적어서는 좋은 점수 받기 힘들다라는 거 명심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냈더라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119회 때 출제가 됐었어요. 119회 때. 그래서 걔를 베이스로 해서 움직여줘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다 썼을 것 같아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활성화 방안은 내 장담하는데 좋은 점수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거 선택하신 분들 있죠. 이런 거 점수 잘 안 나옵니다. 왜? 정부 뜻대로 선생님들이 맞춰 썼을까라는 거예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썼을까? 합격 점수는 주겠지만 그 이상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이거 고득점 나오기 정말 힘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그거 생각해야 되고.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나왔을 때 앞으로도 시험도 그래요. 방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점수를 잘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겁나 엔지니어틱하게 써야 돼. 겁나 엔지니어틱하게 써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안 써지면 다 네가 아는 건 내가 안다라는 거야. 그죠? 이런 거. 인센티브 부여해야 된다. 공공 부분부터 먼저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 써봐. 몇 점 나오는가? 썼겠지 또. 그렇죠? 안 썼기를 쓰긴 썼는데 저 밑에 썼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국어로 만약 국어 시험 아니야? 우리 시험. 그러니까 국어로만 적으면 안 돼. 거기에. 자, 그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말뚝의 부마찰력입니다. 그죠? 와, 요거는 그죠? 이건 못 쓴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거 그죠? 못 쓰면 제대로 안 되겠죠. 그 뒤에 그림도 그려놨지만 그죠? 그죠?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요거 그죠? 요 말뚝 그릴 때 요렇게 그리면 안 된댔죠. 무조건 지지 말뚝이어야 되고 안밀층 통과해야 되고 그죠? 요거 가운데 선 긋고 중립점 요거 직선 꺾는다 기억나죠? 요거 모르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부마찰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안밀층이 있어야 돼. 안밀층. 그죠? 안밀층이 제일 중요하고, 공학적으로 안밀층. 그죠? 안밀층이라는 게 안밀층. 그죠? 국어스럽게 쓰면 연약지방. 그거 이야기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밀층을 관통해야 된다는 거. 안밀층이라는 거 관통해. 안밀층 표시는 어떻게 해줘요? 요것도 다 이야기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있었죠, 요거 NH. 그죠? 요거 H. 안밀층의 두께. 요런 것들 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옆에 그림이 있습니다. 똑같이 해놨고. 그죠? 그거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부마찰력의 검토 조건. 이야기 드렸죠? 이게 왜 시험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적었습니다. 그죠? 검토 조건 암기하시고. 시험에 나오기는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무튼 부마찰력 완전 기본 문제고요. 이런 거는 못 푼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킨 대로 적었으면 점수는 좀 나왔을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성면 해체 사전 허가 제도입니다. 그죠? 이 교시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 제도죠. 제도. 그렇다면 분명히 대상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제도. 어떤 거에 이걸 적용하는가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사전 허가 제도는 PTW죠. 그죠? Permit to Work 해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성면에 위주로 적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허가 대상 이런 것들 뭐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허가 제도에 있어서 그죠? 선생님들 대부분 다 그거 적었습니다. 적었을 겁니다. 그 성면 해체 시 유의사항 이런 거 적었을 겁니다. 뒤에 밑에다가 그죠? 네, 그런 거보다 이게 법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도라고 했기 때문에 제도의 운영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의 대상, 그 다음에 제출 서류라든지 뭐 이런 거 법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성면 해체에 대해서만 적었으면 좋은 점수는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잡고 들어가기는 힘들다. 만약에 내보고 버리라 했으면 저는 이거 버렸을 겁니다. 이 문제 내보고 써라고 했으면 저는 이거 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대상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라도 이걸 버렸을 거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쓴 거 있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은 점수는 나오기가 조금 힘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시에서는 이게 이제 제일 힘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자, 그 다음에 액상화 현상입니다. 문제 5번 액상화. 그죠? 이거는 그죠? 다 알고 있죠? 액상화의 메커니즘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죠? 쿨롱의 법칙 나와줘야 되죠? 그죠? 쿨롱의 법칙 중에서 C 값이 빠지죠?
C값이 빠지더라라는 겁니다. 시그마 델타의 탄젠트 파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C는 제로일 때, 그래서 얘는 전제가 붙어야 되죠. 뭐가 전제가 붙습니까? 사질토일 때 들어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유형력에 대한 거, 그죠? 응력에다가 U값을 빼줘, 그죠? 전응력에다가 간극수학값을 뺀 거 들어가줘야 되겠죠. 요거. 그래서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진동, 충격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식옆에다, 그죠? 3요소가 들어가주면 좋고요. 3요소. 액상화의 3요소가 뭡니까? 액상화 3요소 뭐예요? 사질토 있고, 진동 충격 있고, 물 있겠죠. 그거 3요소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됐고요. 옛날에 그것도 적어줬는데 그런 건 안 적었겠죠. 액상화의 종류 같은 거는 뭐 유동 액상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건 안 적었겠죠. 뭐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원인 대책 적었을 거고, 그죠? 기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한 거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 적어야 되고, 이 부분을 대지목 2번을 잘 적어야 합니다. 3번 답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원인과 대책은 다 비슷비슷하게 적을 겁니다. 2번을 명확하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액상화 현상이더라라는 거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죠. 전국의 80%가 어떻게 적었을까요? 전국의 80%. 안 말해도 속글이죠. 그죠? 1번 정의 적고, 2번 메커니즘 적고, 3번에 문제점 적고, 4번에 원인 대책 적었겠죠. 그게 전국의 8R입니다. 전국의 8R. 만약 내가 전국의 8R의 답으로 적었다라고 하면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답이 좀 엔지니어처럼 보이게 적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서 엔지니어 보이는 건 숫자 이런 건 따로 없어요. 그럼 뭘 적어야 돼? 명사를 많이 적어야 돼요. 명사를. 좋은 단어들을 많이 구사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어줘야 되겠다라는 거. 그죠? 액상화 현상. 뭐 이거 모를 사람 있을까요? 이거 모를 사람은 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완전 기본 문제죠. 그죠? 액상화 현상이더라. 조금 일찍 나왔어요. 중반기에 나오는 문제는 맞기는 맞는데, 중반기나 후반기 보통 태풍 와야지 이거 한번 나오는데, 이게 액상화가 좀 일찍 나왔죠. 액상화 현상은 항상 지금 역대 시험 문제로 보면 한 번도 서술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얘 자체가 전부 다 용어로만 다 출제됐고요. 만약에 이제 근 3년 내에는 선생님들이 뭘 준비해 줘야 돼? 그래서 서술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서술로 이제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나왔다고 안 보면 안 돼.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강우식 콘크리트의 타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요거 기출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요거. 기출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강우식 콘크리트 이거. 요 기출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안 물었습니다. 강우식 콘크리트 타설이 아니고 무기철에, 그죠? 골조 관리였거든요. 그렇게 물었거든요. 골조시에 그걸 물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사한 문제라고 보셔야 되고, 서술로 출제됐던 문제지 용어로는 처음 출제됐습니다. 요 용어의 형태는 아니죠, 사실. 그죠? 강우할 때 콘크리트, 우리 보통 이제 강우할 때 있고, 그죠? 비가 올 때 있고, 강우 있고, 폭우로 나눠서 보죠. 강우 있고, 폭우일 때 있고, 그죠? 쪼개서 생각할 수 있고요. 강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비가 오게 되면 면철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고요. 면철이 들어가게 되고요. 면철이. 그 다음에 보양, 물이 들어오지 않게 보양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꺾여야 되고, 폭우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기도 이제 컨스트럭션 조인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폭우일 때 조인트에 대한 개념이 보통 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냈냐면, 건축기술 지침에서 냈죠. 기술 지침에 있는 뭐 그대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적어야 되고, 그게 이제 용어책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이미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 처음 출제됐습니다. 근데 낯설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미 많이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거 이런 것들 다 썼겠죠. 이거 안 쓰신 분 있나요? 강우식 콘크리트 타설? 요거 있나요? 혹시 요거 쓰신 분 중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가수량에 대한 거 혹시 쓰신 분 있나요? 가수량이 콘크리트에 미친 영향? 없죠, 그런 거. 그런 거 쓰면 대박이죠. 예전에 이 문제 나왔을 때 그거 쓰면 대박이었거든요. 이게. 그런 거 쓰면 이제. 그러니까 왜 콘크리트 품질 관리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가수량이 콘크리트에 미친, 가수량에 따른 콘크리트의 강도 변화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치면 그래프 이빠이 나옵니다.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올 거라 생각이 나와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만약에 적을 수 있었으면 점수 잘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거 적어도 점수는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이건 합격 점수 이상은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점수는 잘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콘크리트의 타설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타설할 때는 타설 멈춘 다음에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 적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레이턴스 제거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인 그 컨스트럭션 조인트 할 때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조금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문제 7번입니다. 장골재율이 그죠?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죠?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장골재율은 이거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내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장골재율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썼을 거예요. 왜? 장골재율이 자체가 공식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지목 3번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요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장골재율이 미치는 장골재율이 크면 그딴짓만 안 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고, 장골재율이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이게 대지목 3번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죠? 이번에 산정식 같은 거 적었을 것이고, 그죠? 장골재율이 나왔으니까 밑에 뭐 적겠습니까? 뭐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장골재율이 나오면 대지목 4번이나 이런 데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조립률이지. 조립률. 생각을 해야지. 딱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맨날 외우는 게 적정 조립률 아닙니까? 안 적었습니까? 괜찮아요. 그거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그죠? 뭐 장골재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이런 거 적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 조립률 정도는 적어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건 뭐 따로 이야기 안 해도 조립률 기준을 알고 계실 거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런 거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차이가, 그죠? 명품을 만듭니다. 선생님 답에, 그죠? 자,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장골재율이 나온 게 93년도입니다. 93년도. 무려 몇 년 됐습니까? 30년 됐습니까, 이제? 30년 만에 출제됐습니다. 거의 뭐, 내 초등학교 뛰어다닐 때 그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인제 출제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10점짜리로 출제됐지만, 기본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라는 겁니다. 이 장골재율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적을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엔드탭이더라라는 거. 그죠? 엔드탭 친구 누굽니까? 항상 같이 하잖아요. 엔드탭이 친구 누굽니까? 백스트립 아닙니까? 그럼 백스트립 출제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힘들다고 봐야 돼요. 백스트립은, 그죠? 이거는 엔드탭은 나올 수 있는데, 백스트립은 나오기가 조금 힘들다. 왜 그럴까요? 백스트립 적힌 책이 없어요. 백스트립을 적어 놓은 책이 있어야 하는데, 엔드탭은 있는데, 백스트립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올 확률이 조금 떨어져. 그리고 엔드탭은 이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 다시 한 30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나오기는 이제 좀 힘들다. 그럼 얘 서술로 낼 수 있을까? 이것도 힘들죠. 문제로 내기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 엔드탭 하면 뭐 적어야 됩니까? 엔드탭 하면 전부 다 뭡니까? 무조건 나오는 게 뭡니까? 유효 용적 길이 무조건 나오게 되고요. 유효 용적 길이는 용적 길이 이거 나오죠. 이건 그냥 기본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와야 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담부에 뭐야? 용접 담부에 뭐야? 비드의 끝단에 용적 결함 방지죠. 용적 결함이더라라는 거. 용적 결함. 주로 일어나는 용적 결함이 뭡니까? 언더컷이라든지 이런 거죠. 용입 불량이라든지 언더컷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지가 되더라라는 것 되고, 그죠? 어느 정도의 용접의 결함을 허용할 때는 엔드탭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시방에 적혀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엔드탭은 어느 정도 썼을 거고, 전부 다 저 그림 그렸겠죠. 여기도 그려놨습니다만은,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 그렸겠죠. 45도로 꺾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왜 이래 안 지어지노? 그런 거 그리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 그렸을 때 문제가 뭐야? 그런 거 그렸을 때, 그런 거 그리더라도, 그런 거 그리게 되면 일반적인 답이 되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좋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다 앞에서 봤던 답이고 넘기면 또 똑같은 답이고 또 똑같은 답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6점을 못 받는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7점, 8점을 못 받는다는 게 문제인 거야. 이런 문제를 가지고. 6점 정도는 받아야지. 그죠? 그리고 무조건 줄 거고. 그죠? 엔드탭 안 쓰신 분 있나요, 혹시?
없죠? 이거라니까. 이거 100%라니까. 다 썼을 거라니까. 엔드태. 그죠? 엔드태. 썼을까? 80%는, 80이라는 숫자 적었나요? 80? 엔드태. 양단부 적었나요? 비드의 양단 적었나요? 비드라는 단어 구사해 봤나요? 비드. 그래. 그런 거 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단어를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쓸 때는 이런 일반적인 문제는 앞으로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고급지게 써야 돼. 고급이 있어야 돼요. 고급지게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엔드타임입니다. 이것도 94회 때 출제됐었고, 그죠? 94회면 언제냐면 이게 11년도예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거기서 이제 출제됐던 문제들라는 걸 다시 한번 출제했고요. 자, 문제 9번입니다. 설계의 경제성 평가 부위의 원칙과 수행 시기 및 효과에 대해서 묻더라라는 겁니다. 요 비슷한 문제가 이 문제 내가 이거 답을 만들면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게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설계의 경제성 평가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127회 때 출제됐던 문제에 여기 있었죠. 그죠? 법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물었었어요. 그죠? 이걸 그대로 물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법적 사항에 이 항목이 있을까 싶어서 엄청 찾았네요. 엄청 없어요. 이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부위에 대해서 물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부위에 대해서는 CF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묻는 내용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말을 어렵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 원칙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 수행 시기도 이전 시험 문제가 뭐였습니까? 실시 대상, 실시 시기, 횟수, 업무 절차, 이걸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시험에서 물은 거에 그 실시 시기가 있습니다. 걔를 적으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효과는 뭐 일반적으로 그죠? 원가에 대한 거죠. 원가 절감이죠. 그죠? 기술력 확충하고 원가 절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다 적었을 거라고 요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용어로 썼을 때 기본적으로 대제목 4개를 이미 다 결정시켜 줬죠. 대제목 4개가 이미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시킨 대로만 제대로 써야 된다라는 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국내 기술형 입찰 제도의 종류하고 특징. 요 기본 문제죠. 사실. 이거 처음 출제된 건 맞습니다. 용어로는 처음 출제됐어요. 근데 이거 완전 기본 문제. 기술형 입찰 제도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대기팀이죠. 그 팀은 그걸 적으면 안 된댔죠. 턴키 적으면 안 된댔죠.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을 적어줘야 되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요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 것들은 다 적었을 거고, 종류와 특징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대제목 2번이 종류가 될 것이고, 대제목 3번에 특징을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종류별로 특징을 적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 한 개 표에 종류와 특징이가 적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 뭐 어떤 걸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적어도. 뭐 종류 만약에 적었으면 설마 그렇게만 적지는 않았겠죠. 진짜 이름만 적지만 않았겠죠. 종류에다가 이름만 네 입 다 갈게 적지는 않았겠죠. 그 옆에 뭔가는 적었을 거 아닙니까? 정의를 적었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었든 뭔가 적었을 거라는 거야. 그럼 그게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별도의 특징을 적었다면 전체 특징의 내용을 적어야 되겠죠. 기술용 입찰이라는 거에 전반적인 특징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적어도 되겠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제목 1개로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 대제목 2개로 적으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걸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분량을 어느 정도로 잡아줬냐예요. 이것들에 대한 분량을 어느 정도로 잡아줬냐. 그리고 종류 적을 때 글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적었냐요. 마음대로 지어내지 않고 법에 적힌 용어 그대로 적어줬느냐라는 거. 그것만 하셨으면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분량이 압도적으로 작은 겁니다. 한번 선생님 답에서 지금 쓴 거에 대해서 종류와 특징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쓸데없는 거 적지 않았는가, 뭐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거 적지 않았는가, 문제점 이런 거 적지 않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 만약에 그런 거 많이 적었다, 그래요. 안 나와요, 점수는.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안 적었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최소 7줄은 넘어줘야 돼. 무조건 7줄은 무조건 넘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현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재료 분리 현상. 이거는 뭐 한 10대 번 읊어가지고 대부분 다 머릿속에 외우지 않습니까? 2개 적었을 거 아닙니까? 재료 분리 현상은.
그죠? 뭐 있습니까? 시멘트 페이스트하고 물의 재료 분리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안 적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거? 골재하고 페이스트의 분리 현상이 있겠죠. 그죠? 그거 이야기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적어주면 될 것이고, 뭐, 블리딩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다 적었겠죠. 그 재료 분리 현상에 대해서. 이게, 그죠? 예전에 25점짜리입니다. 즉, 125회 때 출제가 됐고요. 이거 25점짜리로 출제됐던 기출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이미 다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고요. 요거. 종류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재료 분리 현상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자죠. 하자가 되면 뭘 적어야 돼? 원대 나오겠죠. 원대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야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쓰기 어렵지 않은 문제. 그죠? 이것도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 12번입니다. 철골공사의 내화 피복 공법이더라. 이거 못 쓰면 진짜 진짜 이건 문제 있는 거야. 그냥 문제가 있는 거야. 선생님들 이걸 못 쓰면 이 종류 다 적었겠죠. 그죠? 도스꺼나베. 그죠? 타품미조 성이세 이런 건 다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 정도까지는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 조금 더 했으면 내화 성능 기준도 적었을 거고요. 그죠? 뭐 그런 것들. 이 뿜치 시에 시공사 뿜치를 한다. 이 내화 피복 시에 시은 그것도 적을 수 있을 거고 시공시 유의사항도 적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있습니까? 검사 있었죠. 내화 피복 검사 두 개로 쪼개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기준 바뀌었다라고 했죠. 그거 적을 수 있었어야 될 것이고요. 그 정도는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는 그 이야기했죠. 1500짜리 500으로 바뀌었다고. 뭐 그거까지 적었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적었으면 좋을 거고, 뭐 안 적었으면 뭐 안 적는다고 불합격하는 거는 아니죠. 그죠? 그거 이야기 하더라라는 거. 근데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그죠? 채점할 게 있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채점할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점할 게 뭘까요? 채점할 게 글이 있어야 합니다. 글이. 닙다 그림만 닙다 갈겨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죠? 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건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종류만 이렇게 적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어떤 답을 적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죠? 선생님들 뭐 적었어요, 이거? 내가 피복 공파 하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뭐 적었어요? 1번에 정의 적었을 거고. 그죠? 2번에 종류까지는 뭐 다 똑같을 거고, 여기까지는 뭐 똑같아야 되고, 3번에 뭐 적었어요? 3번에. 뭐 적었습니까? 검사 그렸습니까? 검사? 그럼 4번에 뭐 했습니까? 4번에. 뭐 했습니까? 뭐 그런 거 적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대제목이 4개가 있으면 4개 중에 1개는 분명히 뭔가 글 있는 거를 쫓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야, 그림 같은 거 막 여기다 그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뿜칠만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닙다 뿜칠 쇼크리트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 망조의 지름길이죠. 그러면 절대 안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3번입니다. 철골공사 주각부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이거는 너무 자주 나오죠. 주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종류가 뭐랬습니까? 주각이라는 단어만 적히면 뭐라고 했어요? 고부전 이야기했죠. 고부전. 그죠? 앵커 같은 글자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앵커. 고가 후용이죠. 앵커라는 글자 나오면 베이스 플레이트 나오면 뭐라 했어요? 베이스 플레이트. 고부전이죠. 고부전. 그죠? 요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주각부 물었죠. 그럼 이건 뭐에 대해서 써라? 고부전에 대해서 써라라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 하는 거죠. 그죠? 주각부 시공할 때 제일 유의해야 될 건 뭘까요? 성에. 주각부 시공할 때 유의사항이야.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유의사항에 1번에 무엇을 쓸 건가죠? 유의사항이라고 물었으니 유의사항만 볼 거 아닙니까? 유의사항을 전체 3분의 1을 적어야 되죠. 그러면 유의사항이 몇 개 적어야 돼? 유의사항이 몇 개 돼야 돼? 자기가 5개 이하로 적었다. 좋은 점수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3분의 1이죠. 3분의 1, 7개는 적어줘야 돼. 못해도. 아시겠습니까? 질문이 이거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주각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무수충골타 아닙니다. 뭡니까? 주각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선생님,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정답이야. 수직도야. 그래. 수직도가 1번이야. 수직도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각부 할 때. 그 다음에 밀착입니다. 그런 것들 들어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직부가 1번이 아니더라도 그 답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적은 답안에 수직도가.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답을 적을 때 뭐뭐뭐뭐를 하기 위한 제일 꽃단면에다가 수식도 조그맣게 이렇게 적어. 이렇게 적는 거는 그죠? 잘못 적은 거고 앞에 수익도 이렇게 해가지고 쫙 적어 나가야 되는 수익도 내용이 안에 있어야 되고 밀착 내용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죠. 그죠? 자, 이거 수익도 안 적었다. 다 적었으면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왜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그죠? 합격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번 시험 보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13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주각부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그 사람이 뭘 물었는지를 모르니까 대제목 4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뭘 적습니까? 앵커도 같이 적으라고 했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앵커도 같이 갈겨 적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앵커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숫자 몇 개 정도 외우고 있으면 답을 쓰기는 수월했을 겁니다. 자, 1교시 전체 13개 문제 중에서 새로 나온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는요. 처음 출제된 문제는 4번, 6번, 10번, 13번이 영어로는 처음 출제된 문제예요. 그런데 저 10번과 13번은 최근에 기출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낯설지 않은 문제, 다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는 문제들은 뭐냐면 사실은 4번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6번 정도 되는 거야. 6번 정도. 근데 6번은 사실은 기본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교시가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1교시 자체가 굉장히 쉽다. 그리고 5년 내에 출제된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서 1번, 2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이 전부 다 5년 내에 다 출제됐어. 이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전체 13개 중에서 1, 2, 3, 4, 5, 6, 7개야. 7개. 50%가 넘는 문제가 5년 내에 출제됐고 선생님들이 다 들어본 문제고 한 번씩 건드려 본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워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로 모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하죠. 내가 이제 총평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적어요. 내 입에서 무슨 말만 나오겠어요? 맨날 쉽다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해봐야. 그죠? 진짜 실제로 내 눈에는 쉽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그 이야기 하죠. 실제로 써보면 쓰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습 좀 하셔야죠. 이렇게. 그죠? 쓰는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 이런 거예요. 이번에 시험 가서 잘 쓰시면 처음 시험 치신 분들은 시험 쓰기 쉬웠을 거예요. 문제 쓰기가 쉬웠을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어설프게 할 때 가장 쉬운 문제는 잘 써줘요. 막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초심자의 행운이 터지면 막 그게 59점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재수 좋을 땐 합격도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선생님들이 무엇을 적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적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하는 거는 물론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커버하는 방법은 한 개뿐입니다. 계속 적어 보셔야 돼요.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죠.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쓸 걸 미리 선택해 놓고 달려야 돼요. 그렇게 거기 가서 생각하면 이번에 쳐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생각하면 늦어요. 시간 내 다 못 써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 거를 잡고 꼭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교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교시는 아니었습니다. 이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교시입니다. 2교시는 정말 어려운 교시였습니다. 내가 볼 때는 2교시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게 되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기준하고 절차에 대해서 써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험 칠 때 항상 그 이야기 했었죠. 이거 일단 버려야 됩니다. 이 문제 버리고 달립니다. 그죠? 안전관리 계획의 기준이나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일단 버립니다. 그냥 이런 건 선택을 안 해야 돼. 생각을 안 해야 돼. 왜? 기준은 분명히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문제를. 법에서 들고 온 거야. 그럼 이거 버려야 돼. 요거. 선생님들 못 풀어.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뒤에 이제 답을 읽어보면 아 이거 별거 아닌데? 그 생각 들어도 실제로 이걸 쓰기는 힘듭니다. 그죠? 최근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었습니까? 안전관리 계획서 출제됐었죠. 안전관리 계획서라는 게 출제됐습니다만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를 응용해서 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좀 버려야 되는 문제고요. 이게 그래서 제일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데크 플레이트 상부의 콘크리트 균열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술로만 4, 5번 출제됐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그죠? 균열의 발생 원인 이야기했었죠.
그죠? 원인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처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블리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 치마균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디에서 균열이 주력적으로 발생한다는 것도 이야기했었고요. 그죠? 다 이야기했다. 최소 두께가, 데크플레이트의 최소 두께가 얼마?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 미만이 되면 균열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것도 3.6m 초과하게 되면 처짐이 일어나니까 그쪽 균열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동갈이 돼줄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 다 이야기했더라라는 겁니다. 완전 기본 문제고 125회 때 똑같이 출제됐어요. 그거 자체가 25점짜리로 얘가 똑같은 형태 데크플레이트 상부의 균열 이름은 바뀌었죠. 그냥 데크플레이트의 균열이 있고 상부의 균열 이렇게 하고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로는 낼 수가 없으니 이렇게 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기본 문제고 요건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입니다. 공동주택 바닥 충격의 차단 성능 등급 기준이라는 거. 이건 바뀐 거죠. 그죠? 다 적었겠죠. 49dB. 요거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 적었겠죠. 요거. 그죠? 이 문제는 요것만 생각하고 만약에 딱 선택해가 적었으면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놈입니다. 요거. 왜냐면 뒤에 게 처음 출제돼서 그래요. 그죠? 이게. 이 뒤에 거 보시게 되면 이제 적혀있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완충제 설치 전후 확인 사항, 경량 기포 콘크리트 및 방바닥 미장 타설 전후 확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거 어디서 나왔을까? 요 문제에 대해서 봐. 내용 몰라도 돼. 내용 몰라도 돼. 시험지가 3장이야. 시험지가 잘 생각해봐. 시험지가 3장이야. 층간소음 기준에서 5줄이야. 그죠? 1, 2, 3, 4등급 있으니까 9분까지 하면 5줄 아닙니까? 6줄 썼어. 그 다음에 개요 썼어. 7줄 썼어. 개요 7줄 썼어. 결론 7줄 대충 썼어요. 그죠? 그럼 남은 게 얼마가 남아서? 한 페이지 반 정도 남았거든.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남은 개수를 물어봐봐. 완충제에 대해서 물었고 경량 기포하고 미장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 경량 기포와 미장을 밑 찍어놓고 심표를 안 찍었죠. 한 개 세트의 문제로 보고요. 얘 두 개를 같은 걸로 보고 그럼 대지목 2개군으로 잡았을 때 확인 시공 전과 후라고 적혀 있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또 전후라고 되어 있죠. 아 이거 중제목 일단 끌고 나간다라고 생각해봐. 그죠? 그러면 문제당 몇 페이지야? 이게 문제당 전 한 개가 몇 줄 정도 될 것 같아요? 전 정도가. 전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 한 4-5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다라는 거야. 그냥 내용이 굉장히 짧은 내용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이거 문제 되게 내용이 짧은 거구나라는 거. 사실 이런 문제가 쓰기가 편해요. 왜? 몇 개 안 적어도 되거든. 그래도 점수도 잘 나고요. 선생님들 안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 적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야. 왜 기출문제야? 예전에는 이걸 뭘로 물었냐면 시공관리 방안으로 물었어요. 시험 문제를. 이 똑같은 내용을 시공관리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시험 문제를 냈어. 그걸 더 쪼개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저 앞에 이 단어를 붙였죠. 이 단어를 붙여놨네. 이 단어를. 이렇게 적어놨네. 적어놓은 거 보입니까? 시작이. 아, 이거 어디 있겠어, 답이. 이 답이 어디 있겠어? 시작을 이렇게 적었네. 답이 어디 있겠어? 공사감독 핸드북에 있는 거예요. 13만 원짜리 공사감독 핸드북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죠? 13만 원짜리하고 옛날에 그 4만 5천 원이었나요? 5만 얼마였나요? 지금 절판된 거. 그거 두 개 다 열어봤는데, 13만 원짜리가 잘 돼 있어요. 답이. 그래서 걔는 13만 원짜리를 본 거야. 그래서 돈을 쓴 거야. 13만 원을. 그래서 13만 원짜리에서 냈더라라는 13만 원짜리 문제야. 그게. 그래서. 그죠? 그래서 거기서 냈더라. 근데 거기 답을 보면 엄청나게 짧네요. 왜? 표로 돼가 있거든요. 짧게 적었네요. 이 답은 지금 뒤에 있는 답은 거기서 가져왔는데 되게 길게 적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페이지 수로 여기 지금 모범 답안에 있는 그대로 뺏겨버리면 몇 줄 나오겠어? 한 5페이지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이거는 원래 답에는 굉장히 짧게 있더라. 얘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길게 나왔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야.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그 문제에 보면 이렇게 있죠. 완충제 설치 전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가 전체 분량이 크지가 않더라라는 거야. 해봐야 한 10줄 정도 내외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 및 방바닥 미장이라고 해놨죠. 앞에 심표를 찍어 놓은 데다가 뒤에는 심표를 안 찍고 밑으로 갔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두 개를 묶어서라는 거야. 두 개 묶어서 같은 답으로 쫓아가라라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 개를 같이 생각해 보면 그죠? 요거들의 분량이라는 게 이미 결정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쓰기가 힘들어. 그러나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면 점수는 잘 나올 거예요. 점수 자체는 잘 나올 거야. 이거 자체가. 왜? 뭘 써도 답은 되거든요. 완충제 쓸 때 선생님 뭐 썼습니까? 답에? 완충제 할 때. 바닥 미장 높이까지 올려서. 응? 바닥 미장 올려서 한다. 그렇지. 그게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LH공사 핸드북에서 제일 중요시 여긴 건 뭐냐면 측면 완충제가 들어가야 돼. 옆에. 측면 완충제라는 게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줘야 돼? 원래 완충제는 무조건 밀착이고요. 일단 바닥에 밀착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게 여긴 거는 원래 층간소음 때문에 얘가 나온 거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면 안 돼? 층간소음이면 왜 측면 완충제를 해야 돼? 뭘 막기 위해서 해요? 사운드 브릿지죠. 그죠? 응교를 막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바닥으로 만약에 응교가 생기려고 하면 뭐 때문에 응교가 생겨? 내가 이걸 쳤는데 기포하고 이런 거 쳤는데 응교가 생긴다. 그럼 왜 생기는 거야? 베이스트가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응교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테이핑 처리하라고 제가 했어요. 전부 다가. 그죠? 그거를 사진까지 찍어서 그게 LH공사 핸드북 딱 적혀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만 들어가 있다면 점수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답 쓴다. 뭐 밀실 시공해야 된다. 그죠? 뭐 그런 거 적으면 안 되겠죠. 즉 뭐냐면 문제의 전제가 뭐야? 층간소음이죠. 그러면 소음에 관련된 확인 사항에 대해서 적어줘야 돼요. 소음에 관련된 확인 사항에 대해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야 되고 경량기포 같은 경우에는 미장하고는 뭘 생각해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소리가 나게 될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소리가 어디로 새어 들어갈까? 이건 기본적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균열 같은 겁니다. 일반적인 거. 그런 것들 이야기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바닥 미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는 울퉁불퉁해서는 안 되겠죠. 평할 때도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소임의 답안에 뭐만 들어가 있었는데 소음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 냄새가 나면 돼. 아시겠습니까? 아 다르고 오 다른 거예요. 같은 균열이라도 어떤 사람이 읽었을 때는 소임들이 적은 글에 따라서 그 글이 소음에 관련된 것처럼 균열이 읽어질 때가 있고요. 또 같은 균열이라도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거 그거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의 차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음의 차단에 대한 것들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러나 기출 문제와 바뀐 내용을 종합한 문제입니다. 잘 만든 문제 맞아요. 문제 자체가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제목이 기본 3개입니다. 얘는 대제목 3개짜리로 생각하시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이더라라는 거. 건축물 벽체에 발생하는 결로의 종류, 발생 원인,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종류 다음에 뭐 했어? 종류 다음에. 쉼표 찍은 거 보입니까? 아하, 쉼표를 찍었네. 그럼 이거 몇 개야? 이거 대제목 몇 개야? 그렇지. 3개네요. 그죠? 이거 구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딱 구분 잘해야 돼. 이런 거를. 그죠? 요즘 시험 문제는 조잡 확인해서 쉼표 이런 거 구분 잘해야 돼, 이거. 그죠? 자,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면, 3개로 적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문제가 21년도 중반기, 즉 124회 때 출제됐어요. 똑같이. 그죠? 결로의 종류 뭐 있습니까? 벽체에 발생하는 결로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표면 결로와 내부 결로가 있겠죠. 그죠? 표면 결로, 내부 결로 있으면 선생님 답에 그런 거 적었겠네요, 또. 습공기선도 이런 거 그렸겠네요. 이런 거 노점 온도가 그 시기 하면서 뭐 그런 거 그렸겠네요. 그죠? 설마 또 조적 그리지는 않았겠죠. 그죠? 인간적으로 조적은 안 그렸겠죠. 그죠? 그런 거 좀 그리지 말고, 인간적으로. 그죠? 아무튼 그 정도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이런 문제를 좀 좋은 단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죠? 좋은 단어. 뭐, 아까 그런 거 있죠? 뭐, 좋은 단열재를 쓴다. 일단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좋은 단열재가 어디 있노 세상에. 뭐 그런 것들은 안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항타기와 항발기의 조립 및 해체 시 점검사항하고 무너짐, 그죠? 방지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얘 자체는 사실 법령이 있어요. 딱 찍혀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
뭐에 대한 규칙인가 뭐 그거 있습니다. 거기 여기 쭉 적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 손대는 거는 권하지는 않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손댔다면 일반적으로 적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체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해체하고 점검할 때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항타기와 항발기에 항타기는 그죠? 빨 집어 넣는 거지 않습니까? 항발기는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빨 뽑는 거요? 보통 항발기 하면 시트 빨 뽑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 주로 쓰는 게 일반적으로 파일 박아 뽑는 경우가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시트 파일을 이제 하고 뽑아낼 거 아닙니까? 그거 하죠. 그럼 얘가 제일 잘 일어나는 이게 뒤에 단어를 잘 봐봐. 무너짐이라고 적어놨어. 무너짐. 그죠? 무너짐이라고 했네. 아, 그럼 이 무너짐이 뭐야? 무너지는 게 뭐야? 건물이 무너져? 그럴 리는 없잖아요. 파일이 무너져? 파일이 무너진다는 소리 씁니까? 철근도 아니고. 그럼 이 무너짐이 뭐야? 뭐가 무너지는 거야? 공벽이 무너지는 거? 그런 걸까? 이미 공사 다 해서 뽑아내는 건데 무슨 공벽이 무너지든 뭐겠어요? 이 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 그죠? 그래서 항타기, 항발기 나오게 되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 소님들의 말에 그게 있어야 돼. 집안에 대한 게 있어야 돼. 집안에 대한 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트리거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아웃트리거.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 무조건이야. 이건 이유가 없어. 그냥 아웃트리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거 내가 안전 수업할 때도 이거 내가 안전도 수업하죠. 안전 수업할 때 항타기, 항발기 하면 일단 2개만 외우러 갑니다. 무조건. 일단 땅 다져라. 그거 이야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뭐냐? 아웃트리거는 무조건 갖다 발라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 그림에도 그죠? 그리기 더럽게 싫은데 장비 그리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근데 손으로 그렸어요. 저거. 뒤에 나중에 그림 보면 아는데 그거 그릴 때도 아웃트리거는 꼭 그려줘요. 무슨 말이냐니까? 그냥 아웃트리거 꼭 적어야 된다라는 걸.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그죠?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쉽게 손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걸. 근데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이걸.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거푸집과 동바리의 안정성 검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그죠? 안정성 검토 쉽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소님들 아는 지식의 수준이 하강처입니다. 하중강도 처진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패널에서 멍에서 장선으로 가서 동바리로 간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걸 가지고 3페이지를 적어야 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 적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대부분이다 이걸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 이 문제가 쓰기가 힘들어서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했으면 만약에 안정성 생각을 했었으면요. 거푸집의 동바리의 안정성 생각했으면 뭘로 끌고 나가야 되냐면 붕괴로 데리고 쭉 가야 돼요. 붕괴의 메커니즘부터 해서 쭉 끌고 나가야 돼. 그러면 점수가 좀 나올 거야. 그 내용으로 해가 쓸 수 있으면 그죠? 적을 수 있을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그죠? 얘를 끌고 나갈 방법이라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1번하고 6번이 이 시험에서 대부분 다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예요. 1번과 6번. 근데 이제 4번, 5번도 약간 뭐 조금 난이도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서 1번, 3번, 5번, 6번이 이 2교시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거 정도 문제가 난이도 있고 그 외 2개는 이제 풀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 선택 못 할 거는 없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 교시가 전체 교시에서 제일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요거 자체가. 이게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 교시에 아마 그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내가 이거 잘 못 썼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다들 어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그죠? 뭐 고민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2번, 3번, 4번 문제가 5년 내에 출제된 문제고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쓰기가 어려운 문제들 그거 이야기하더라. 자, 그 다음에 3교시입니다. 3교시 1번 보시게 되면 콘크리트 타사시 앞손감 막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앞손감 막힘이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이거 점수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점수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썼어? 이거죠. 어떻게 썼어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대지목수를 최대한 불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문제 하나 딱 찍었죠, 그냥. 앞손과 마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뭐 문제점, 원인, 대책 이런 것들은 알고 있을 거고 징후도 알고 있죠. 그런 거 적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요 결론 적으면 6개 정도 나오죠. 대제목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6개 정도가 일반적인 게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적을 수 있으면 더 적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순간의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고 있다면 그런 거 적을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이제 거기서 결정난다라는 거. 앞순간에 대한 폐색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폐색이 주로 일어나는 건 어떨 때입니까? 계절상으로 봤을 때는. 언제입니까? 동절기하고 서절기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아닙니까? 그죠? 그걸 구분해서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역대 시험에서 물어봤던 걸 전부 다 적을 수 있어야 돼. 그걸 할 수 있으면 되겠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배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부배합이 유리해요? 빈배합이 유리해? 폐색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부배합이 훨씬 더 잘 일어나죠. 뭐 그런 거, 배합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이음관에 대한 것들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펌프카까지, 그죠?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되겠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21년도 후반기에 25점짜리, 125회죠. 25점짜리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다들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균열의 보수공법에 적용하고 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있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2교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문제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묻는 건 뭐라고 물어봅니까? 보수와 보강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건 뭡니까? 표충주, 강탄 피치 이렇게 외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묻는 건 보수를 물었다. 그것도 균열이라고 찍었다라는 거야. 그죠? 아, 그러면 일단 뭐야? 표충주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표충주.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개 더 찍었어. 적용이라고 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적용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적용이라고 하는 게. 자, 적용이라는 거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균열 폭에 의한 게 있습니다. 역대 시험에서 물었던 게 균열 폭이었죠. 그죠? 0.2 있고요. 0.5 있고 이렇게가 나눠졌죠. 그죠? 그 균열 폭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균열의 종류를 유형으로 나눈 게 있었어요. 그게 뭐야? 구조적하고 비구조적 균열로도 나눌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야. 바로 적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적용이라는 단어. 근데 유일하게 균열에 이 단어를 안 쓰는데 적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딱 두 가지야. 그게 뭐냐면 진행성 균열일 때가 비진행성 균열이야. 여기. 근데 이건 시험에 물어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근데 진행성일 때와 비진행성으로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균열이 나올 때 이상하게 이 단어를 구사를 해요. 이 적용이라는 단어를 이때 구사를 많이 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답은 그렇게 안 적었습니다만은 내 개인적으로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낸 사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적용이라는 거를 뭘로 생각하고 냈는지는 아무도 몰라.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폭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구조적인 걸로 하중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걸 이제 진행 여부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그죠? 점수를 일반적인 점수 만약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눴다. 예를 들어 구조적 비구조적으로 나눴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럼 그게 그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닌 거야.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이런 문제가 진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쫓아가기가 힘든 거야. 이게 적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문제 자체는 뭐 어려울 게 없죠. 그 다음에 적용공법이라고 해봐야 뭐 우리가 보수공법이라고 했으니까 적용공법이라고 하면 똑같죠. 표충주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걔를 적어주겠죠. 그죠? 근데 얘가 되면 이게 또 달라져요. 이게 그죠? 유연성 자재라는 거, 유연성, 비유연성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연성하고 비유연성 이게 하거든요. 비유연성 이걸 이야기하거든. 이렇게 나가거든. 그러니까 유연성이 신축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성으로 가는 것들은 계속 늘어날 거니까 신축성 자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유연성 자재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끝난 애들은, 종료된 것들은 어떻게 돼? 그냥 비유연성 해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시멘트 이렇게 메꿔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선생님들 쓴 답이 뭘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그죠? 근데 그게 정답은 맞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쓴 게. 이걸 모를 리는 없어요. 이걸 모를 리는 없어. 근데 그게
점수를 주는 답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걸 구분해 놓은 것들이. 그래서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갱폼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출제됐죠? 이것도 이미 출제된 문제더라라는 걸, 그죠? 그래서 이게 22년도, 그죠? 전반기 때 출제된 문제고, 126회 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건. 그거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건 뭐 더 이상 다 썼을 거고, 그죠? 안전사고 나오면 앞에 뭐 생각해야 된댔어요? 안전사고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 안전사고 나오면. 엑스트라 뭐 썼어요? 안전사고 나오면. 뭐 썼어요? 기출문제에 뭐 물어봤는데? 이게 시험에 출제됐죠. 이게 최근에는 갱폼에 대해서 물을 때, 타워 크레인하고 갱폼에 대해서 물을 때 전부 다 안전사고야. 그죠? 제일 첫 번째 안전사고라는 말이 딱 나오면 종류 생각해야 돼. 아, 이게 갱폼에서 일어난 제의 종류가 뭐 있지? 추락, 비전, 붕충, 가마 중에서 뭘 잡아 들어가야 되지? 추락 잡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류들. 그죠? 그 다음에 종류만 적으면 딸랑 2개네. 딸랑 2개네. 그래서 딸랑 2개 옆에 뭐가 붙어 들어가는 거야? 시험에서 뭐 물어봤어요? 위험 요인이 붙어 들어가는 거야. 위험 요인 같은 것들이 붙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적어서 답을 구성하면 이 문제 자체에 어려울 거는 없죠. 이 문제 적을 때 대제목 이번에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깽폼 그림을 그리시거나 깽폼에다 니 입다 앞에 깽폼이라 적혀있으니까 또 니 입다 깽폼 그림 그리고 있죠. 거기서. 그죠? 깽폼이 주가 아니죠. 만약 여기다 깽폼 그림 그리려면 어디를 그려야 돼? 위험 부분을 그려야 돼.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고 위험 부분만 딱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깽폼 같은 거 다 그리려고 달라들었으면 이 문제 아마 완성 못했을 겁니다. 이걸. 자, 그렇더라.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철골공사 방청도장 시공 시의 유의사항하고 방청도장 제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 적었겠죠. 요거 자체. 요것도 최근에 엄청 많이 출제된 거죠. 126회 때 방청도장의 제외 부분이 10점짜리로 출제가 됐었고요. 124회 때 25점짜리로 그 앞에 있는 거 방청도장 시공 시 유의사항이 출제가 됐었죠. 이거 2개 조합한 겁니다. 결합해서 냈었고요. 115회 때 이거하고 똑같이 냈었어요. 요거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방청도장이죠. 이게 사실은 또 시험에 나올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또 나왔죠. 그래서 선생님들 뭘 공부해야 돼? 아니, 당연히 그건 공부해야 되고. 그죠? 그거 당연한 거 뭐. 다음 시험 대비해서 뭐 봐야 돼? 또 봐야 돼, 방청도료. 아시겠어요? 또 봐야 돼. 그냥 나올 때까지 계속 보는 거야. 아, 나올 때까지가 아니고 합격할 때까지. 그래서 계속 보는 거야. 또 방청도료 봐놔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기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흑마기 공사에서 H8 토르판의 흑마기 공법의 시공 순서와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문제 처음 출제됐어요. 이 문제.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전부 다 뭐가 출제됐어요? 이거 관련된 게. 전부 다 스트러트라는 이름으로 출제됐어요. 스트러트. 얘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어. 근데 스트러트는 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엄지말뚝하고 토류판 딱 되는 여기까지죠. 얘를 이야기하는 거고 스트러트는 얘 되고 여기 이제 된 게 스트러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스트러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해야 된다. 흑마기벽 얘를 설치할 때 그죠? H5하고 흑마기벽 할 때 유의해야 될 건 시공 순서는 뭐 뻔한 거고 그죠? 유의해야 될 게 뭐야? 유의해야 될 게 3개가 뭐가 있어? 뭐 있어요? 어떤 거? 뒤체험. 또, 뒤체험. 뒤체험이 그래, 다짐이요. 뒤체험 하면서 다짐하는 거야. 그게 그거야. 또. 주동투합. 어이, 너무 멀리 갔는데. 이제 점점 멀리 가는데. 뒤체험하고 또 뭐야? 걸친길이? 아니야. 그건 다음 이야기. 그건 저 밑에. 근입장? 아, 그것도 약간 밑에. 수익도예요. 엄지말뚝 수익도가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자립 높이. 아, 자립 높이도 맞긴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어.
토류판하고 H파일에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어. 그게 뭐야? 측압이 아니고 뭐가 있을까요? 토사 유출이에요. 토사 유출. 토사 유출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차수성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토사 유출이 있어야 돼. 적어야 돼. 그죠? 요 세 개는 아주 베리베리 기본이야. 아시겠습니까? 베리베리 기본이야. 그냥 물 샌다 이런 거 적으신 분인데 물 세는 게 그 물 세는 것도 밑에서 뭘 재요? 물 셀 때. 그렇지. 바로 그거야. 와, 공부하신 분. 침강물을 보거든요. 침강물의 양을 보거든요. 그게 유실토예요. 유실토. 그걸 보더라. 토립자의 유실을 보더라라는 거. 적었습니까? 어우, 야, 합격. 그죠? 그런 거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거 적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이런 거 안 적으면 떨어집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아니에요.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배부르면 그런 것도 이제 그냥 넘어갈 때도 많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채점하면 또 좋아지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할 수도 있고, 그죠? 아무튼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거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 적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기본적인 문제죠. 처음 출제됐습니다. 문제 자체는 처음 출제됐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더라라는 겁니다. 얘도 기술 지침에 있는 문제야. 딱 그대로 냈어요. 있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 욕실 벽체에 시공한 도기질 타일의 하자 발생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써라 되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앞에 또 단어를 던져줬네요. 공동주택이라고 던져줬네요. 이 답은 핸드북에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그죠? 도기질 타일이라고 던졌네요. 욕실은 그냥 다 도기질 타일입니다. 그냥 원래 도기질 타일입니다. 자석도죠. 25, 20, 15, 13 아닙니까? 그래서 걔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그 다음에 하자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써라 되가 있죠. 그러면 자, 여기 엑스트라를 뭐 잡는 거야? 엑스트라 뭐 잡아요? 여기 엑스트라가 뭐야?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냥 하자 발생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답에 대한 그죠? 신뢰도가 떨어져요. 답에서.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하자를 결정해 놓고 달려야 돼. 원래 우리가 타일이라고 한 거는 기본적으로 탈락이나 들뜸이죠. 그죠? 그걸 주력으로 봅니다만은 여기서는 걔를 찍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자라고 했거든. 그럼 이 하자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타일이 깨지는 것도 하자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줄로 나누기 잘못된 것도 하자가 될 것이고요. 면이 울퉁불퉁한 것도 하자가 될 거죠. 하자를 결정해줘야 돼. 주요 하자가 나와줘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게 대부분의 답이 선생님들이 뭐에 대해서 정리하면 전국의 10명 중에 8명이 하자에 대해서 할 때 생각하면 타일 하자 하면 전부 다 동해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해에 대해서만 다 적어. 이것만 적죠. 전부 다. 뒤체험 불량. 그 다음에 오픈타임 부족 뭐 이런 거 적어요. 전부 다. 그죠? 이거 안 적은 사람 있나요? 지금 내가 말한 거. 다 적었을걸? 전부 다. 그게 8알이야. 전국의 8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만 적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 합격해야지. 왜 떨어져?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들뜸이라고 안 찍어줬다는 거야. 욕실에 주력으로 일어나는 하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의 의견을 제시해줘야 돼. 그게 뭐냐면 거기서 주력으로 일어나는 하자가 뭐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럼 물론 거기 들어가야 되겠죠. 들뜸하고 탈락 같은 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뭔 다른 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줄로 나누기도 보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 이야기해주고 해야지. 근데 여기서 지금 욕실이라고 했는데 그 보세요. 어디 갔노? 욕실이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면 돼? 물고임 들어가면 돼? 안 돼? 물고임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벽체라고 찍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타일이 바닥하고 벽에 붙게 되는데 바닥 타일은 빼고 벽에 대한 것만 적으라는 거야.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질문이 2개인데 바닥도 있고 벽도 있는데 벽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라. 즉 벽에 대한 게 엄청 많다는 거야. 엄청 많다는 거야. 적어도 6, 7개 나온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제 기술 지침인데 핸드북도 보면 2개로 나눠놨어요.
벽에 대한 거, 바닥에 대한 거 이렇게 쪼개놨거든요. 그래서 벽에 대한 거에 대해서만 써라라는 거. 그죠?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건 다 했겠죠. 그죠? 자, 이게 3교시더라라는 겁니다. 3교시는 5년 내에 출제된 게 5번 빼고는 다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3교시가 제일 쉬웠던 거예요. 선생님들 생각하기엔 제일 쉬운 거야. 이게 이 교시를 치면서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면 공부는 지지도 않은 겁니다. 그거 자체는.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쉬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 5년 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거든요. 5년 내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낯설고 막 이란다. 이건 공부 안 한 거하고 동격이에요. 얘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교시를 보시게 되면, 그죠? 1번입니다. 고층 건축물 거푸집 공사에 사용되는 대형 시스템 거푸집 공법을 분류하고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법을 분류하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표 찍었죠? 맞습니까? 아하, 요거 끊어야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일단 끊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거 보세요. 이름을, 공법을, 그죠? 분류하고라는 단어 써요. 분류라는 단어를 썼어. 분류, 동그라미 치고. 분류라는 단어를 구사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아하, 이거 2번 이상 끊는구나. 안에서 뭔가 나눠주는구나. 생각을 해야 돼. 아하, 이거 벽하고 바닥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분류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해서 쓰고 문제점에 대해서 써라. 대정문 몇 개요? 대정문 몇 개요? 3개짜리겠죠. 그래서 그 특징은 무슨 특징이야, 이거? 이거 종류별 특징이에요? 그냥 특징이야? 이거 그냥 특징이죠.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시스템 거푸집이라는 거에 전반적인 특징이 뭐가 있어요? 전용성이 크고요. 대형의 장비를 필요로 하고요. 이런 것들 있죠. 그 전반적인 특징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라. 문제가 좀 이상해요. 왜? 문제점이 뒤에 나와 있다는 게. 이게 조금 뭔가 이상한데, 그건 뭐 내는 놈 말음입니까? 그죠? 그냥 그거 이야기하죠. 그죠? 이게 보통 이 자료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여기에 대해서 엄청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거푸집에 지금은 최근에는 이 문제가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 자료들입니다. 이것들이. 거기 보면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로 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얘를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앞전에 시험이 뭐였겠어요? 대형 거푸집에 대해서 시스템 폼에 대해서 그때는 딱 찍어줬어. 뭐라고? 외벽이라는 단어를 딱 찍었어요. 앞전 시험 문제.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헷갈릴 수 있거든. 내가 아는 게 외벽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최근에 그게 출제됐으니까 그걸로 공부를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가 함정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얘는 바닥도 적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벽도 있을 거고, 벽바닥 일체형도 적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적을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거 이야기하고 특징하고 문제점 있더라. 역시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내용이죠. 이 중에서 양이 제일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종류, 특징, 문제점 중에 분량이 제일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이 3개 질문 중에서 분량이 제일 작은 게 어떤 겁니까? 여기서 분량이 제일 작은 게 종류입니다. 분류입니다. 분류는 많이 적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 분류의 분량이 제일 작아야 됩니다. 전체 3개 답 중에서. 문제점과 대책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류라고 나오는 애들은 있죠. 종류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분류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는 거는 답에 그 명사군만 딱 찍히면 되는 거야. 명사군만. 근데 명사군만 적으면 성의가 없으니까 거기 뭐가 붙어야 돼? 그죠? 종류의 친구 정의가 붙거나 아니면 특징이 붙거나 뭐 종류의 정의나 특징이나 이런 게 달라붙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달라붙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를 써주면 되는데 그냥 제 속구로 그냥 명사만 나열해서 쭉 적으면 걸렸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셔야 돼. 글이 제일 분량이 많아. 아시겠습니까? 요거 보면 혹시 이렇게 쓰신 분 있나요? 종류 D더 길게 쓰고 특징을 D더 짧게 적고, 그죠? 문제점 D더 길게 적으신 분 있나요? 아니면 특징을 길게 적고 문제점을 D더 짧게 적으신 분 있어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손을 못 들겠죠. 욕할까 싶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적는 거는 사실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적을 수는 있지만 좋은 형태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도장공사의 하자의 유형, 들뜸백화, 균열, 부풀어 오름 딱 찍어줬죠. 얘는 요 네 개에 대해서 적고 에 대한이라는 단어를 구사했죠. 에 대한.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아, 별로 적어라 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원대 적고 도장 작업 전, 중, 후의 확인 사항에 대해서 쓰시오 되가 있습니다. 요거 앞에 하자 유형의 원인과 대책은 흔해 빠진 문제고요. 이건 그죠? 이건 뭐 119회 때 이때 출제됐던 거고, 그 다음에 도장 작업 전, 중, 후는 처음 출제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죠? 아, 근데 자, 도장공사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뒤에 적은 게 그거고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 그래도 이거 뭐 전중후 했을 때는 뭐 소님들 다 알죠. 전화든 뭐 바탕 같은 거 보고 재료에 대한 거 확인하고 이런 것들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적었을 거다. 뒤에 거 그냥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시게 되면 콘크리트 이음의 종류하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그죠? 이음의 종류하고 방법. 이음의 종류는 이렇게 적었죠. 이음의 종류에 대해서 써라. 그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컨스트럭션 조인트부터 무브먼트 조인트 다 나와야 되죠. 그죠? 전체 다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이음의 종류는 책에 따라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관건이 되는 건 뭐냐면 콜드 조인트예요. 이 콜드 조인트가 이음으로 들어가 있는 책이 있고 이 이음은 빠져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요 답에는 콜드 조인트는 빠졌어요. 요거 자체는 빼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콜드 조인트를 만약에 내가 적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조인트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냥 여기선 뺐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안 맞는 거는 저는 뺐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그죠? 일반적인 방법이더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콘크리트 재료의 하나인 골재의 부족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골재의 부족 현상.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골재의 부족 현상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설마 이런 거 적진 않았겠죠? 자연 골재의 부족 이런 거. 그죠? 이 문제가 지금 왜 나왔어요? 이 문제가 지금 왜 나왔어? 이 골재가 왜 지금 나왔어요? 골재의 부족이 나오려면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멘트 부족이 그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골재 부족을 낸 이유가 뭐야? 골재 부족이 최근에 언제 일어났어요? 골재 부족이라는 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중첩법 때문에 일어났죠. 중첩법 1호가 골재 회사죠. 그거 해가지고 정지당했잖아요. 그때 골재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걔가 생산해줘야 되는 거 생산을 못 해주니까 생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골재 부족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럼 이걸 전제로 깔았다라고 했을 때 골재 부족은 뭘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왜 공급처 한 군데가 틀어막히는데도 골재 파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공급처의 답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골재 실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겠죠. 국내 골재 실태 파악이 필요하겠죠. 석상 같은 거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적혀 있냐라는 거야. 맨날 회사 이런 거 적지 않았냐라는 거야. 회사.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3번 출제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골재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 회사 쓰자라고 나왔었고요. 회사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회사를 쓰니까 품질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 답이 뭐였어요? 순환골재 쓰자였고요. 순환골재. 지금 왜 또 나왔냐고요. 이거는 시사적 문제야. 쫓아가는 거야. 문제를. 그러니까 기존의 답들 보면 책에 있는 답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어떻고 막 이런 거 적혀 있어요. 세석골재 쓰자면 지금 세석골재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 다 세석골재지. 그게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거는 옛날 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왜 물었냐라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개를 생각해야 돼. 중첩법 1호를 생각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개를 생각하고 답을 적으면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하고 비슷하게 갈 거야. 그에 대해서. 그 외에는 뭐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그걸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이야기했죠. Why? 왜 냈지? 한 번만 더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는 why 걸어도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시험장에서 그게 생각날 정도면, 그죠? 그 사람은 달관한 사람입니다. 시험 포기한 사람이죠. 그래야지 이제 모든 게 보이죠. 위에서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소님들 적기는 조금 힘들었다라는 거. 이게 아마 일반적인 답으로 쭉 적었을 겁니다. 아마 소님들 적으면 순환골재 이런 거 적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철골 도장면 표면 처리 검사에 포함되어야 될 검사 사항하고 부위별 검사 기준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그죠? 다 적었죠? 요거 못 적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죠?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죠? 인간적으로 할 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좀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유인물로 드렸고, 그죠? 선생님들 보라고 유인물도 드렸었고요.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네요. 그죠? 이 처음 표면 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용어책에도 있었고, 예전에도 표면 처리 설명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딱히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혼자 생각입니까? 혹시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무튼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순수 내역 입찰제의 대상하고 계약 절차,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모르는 거는 아닌데 쓰기가 힘들어요. 얘를 10점짜리로 이때까지 역대 시험에서 10점짜리로 3번 출제됐습니다. 얘가 그리고 이제 처음 출제됐어요. 서술로. 그죠? 서술 낼 때도 엄청 그거 생각을 많이 해서 낸 것 같아. 왜? 순수 띄우고 내역 띄우고 이렇게 했죠. 이거 안 띄우거든 원래. 근데 이거 띄운 게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죠? 얘는 요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문제는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를 가지고 3페이지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얘를 3페이지로 끌고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거죠. 법은 알아도 버린다죠. 일단 이런 애들은 일단 제껴놔도 나머지 적을 게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4교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더라. 이 순수 내역이 마지막 나온 게 16년도에 나왔거든요. 110회 때. 이 10점짜리로 출제됐는데 그때도 용어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 출제되고 이제 처음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출제될까요? 다음에는 뭐가 출제? 이게 순수 내역이 나왔으면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오게 될까요? 요거하고 같이 살아있는 게 그거 두 개는 살아있다 했잖아요. 순수 내역하고 물력 내역 수정하고는 살아있다 했잖아요. 걔는 이제 이 언저리에 도달했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물량 내역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나 저러나 그게 만약에 또 시험에 서술로 나온다면 그때도 알아도 버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아도. 나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나오면 역시 그때도 만약에 이걸 풀이를 하고 있으면 내가 수험자한테 또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수업은 하지만 버려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 3페이지 적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는 언제 선택해야 돼? 쓰다 쓸 거 없을 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4교시 문제 자체는 5년 내에 출제된 게 1개밖에 없습니다. 2번입니다. 2번 문제가 출제 딱 1개가 됐는데 그죠? 그러나 이 문제가 쉽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죠? 130회 출제 문제였습니다. 이 전체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수험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느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의 시험 문제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요. 기출문제 위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5년 내 정도만 기본적으로 보게 돼도 60% 정도는 잡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60% 정도는 잡을 수 있더라. 그걸 비번 베이스로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40%가 뭐냐면 소님들이 보고 있는 용어책 그리고 외우고 있는 장판지 거기가 다 외운다면 80%까지입니다. 그게 그 80%에서 소님들은 20%를 까먹어버리고 60점으로 합격하는 겁니다. 왜? 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쓰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시험 문제가 점점점 이런 식이죠. 지금 뭐냐면 문제 자체가 가장 심플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선생님들한테 시멘트에 대해서라고 시멘트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여기 쓸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죽는 거야 그거. 아시겠습니까? 골재 이렇게 나오면 뭐 쓸 건데?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끼끗해요. 굵은 골재, 장골재밖에 더 쓰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에 항상 충실하게 하셔야 되고 첫 번째는 항상 기출문제 위주로 보되 교재 위주로 먼저 공부를 빨리 끝내십시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기출문제를 돌리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하면 충분하더라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전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4교시 5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그죠? 그냥 생짜배기로 공부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4교시 5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어려운 문제는 학원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버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냥 버리는 거야. 또, 그죠? 알면 잘 쓰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딱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잘 쓰시는 분들이 가장 빨리 합격해 나간다. 그리고 한 개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번 시험도 그렇지만 기출문제를 대부분 다 내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도 알고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니도 알고 나도 알면 내가 니보다 잘 써야 난 합격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실수해서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하시고요. 조금이라도 더 고급진 단어, 답안 구성할 때도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시고요. 그것만 하면 시험 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전체 기출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분석이었고, 자, 우리가 이 지금 기출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험이 안 나온다면, 그죠? 시험이 안 나온다면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를. 근데 지금 시험 문제는 거꾸로 생각해서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어 문제에서 서술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놔야 되고요, 지금. 그래서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영어 문제를 쭉 보면서 저런 거 봐.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 제가 시험에 저게 서술로 나올 수 있을까? 있겠죠. 있겠죠. 저거 하고 한 개 더 붙이면 되겠죠, 옆에. 맨날 묻듯이 설치 및 해체 시에 유의사항 적으면 되겠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럼 얘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BIM에 대해서 물었네. 아, BIM이 아까 엄마가 누구로 했어요? 얘 뭐 때문에 냈더라고 했어? 그렇죠. 아, 다시 한 번 더 스마트 건설이네. 다시 한 번 더 스마트 건설로 가야 하는구나.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준비를 해줘야 하는구나. 왜? 그 활성화 방안이 가장 최신의 자료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말뚝공사의 부마 찰력 안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하도 안 낸 지 오래돼서 냈구나. 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전 허가제도, 성면 해체 사전 허가제도 나올 수 있겠죠. 성면이구나. 최근에 성면을 안 물어봤어요. 근데 성면이 나오면 명확해. 버려야 될 건 정해져가 있어. 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단 버려.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성면은 지금 문제가 뭐예요? 성면 조사 지도. 그죠? 해체 시 유의사항 끝? 더 이상 없어. 일단 그거 공부하고 떼치우는 거야. 거기서 내가 알고 있는 고급진 단어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액상화 현상. 이것도 이제 힘들겠죠. 액상화도. 그 다음에 강우식 콘크리트 다설. 이건 서술로 갈 수 있겠죠. 강우식 콘크리트는 서술로 갈 수 있을 것이고, 장골제율 조금 힘들다 보고, 엔드탭 어렵다 보고요. V 이제 너무 많이 나왔어요. V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기술형 입찰. 얘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 기술형 입찰은 계속 대세야. 아시겠습니까? 기술형 입찰의 대장이 누굽니까? 기술형 입찰의 대장이 누구야? 대장주가 누구야? 기술형 입찰의 대장주가 누굽니까? 삼성전자입니까? 이 누굽니까? 대한입찰입니다. 대한입찰. 대장이 대한입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답이 많은 건 기술 제한이 많은데 대장은 대한입찰이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죠?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현상. 얘는 원래 25점짜리야. 태생이 25점짜리입니다. 얘가. 그 다음에 내화 피복. 와, 요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온다 말을 못 하겠어요. 하도 내 사서 이거 내 제끼 사서 이거. 그죠? 요즘에 시험 문제 어떻게 냅니까? 내화 피복, 페인트, 내화 피복, 뿜치, 내화 피복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번씩 쉬가면서 하거든. 그러면 지금 주기상으로 보면 뭐가 나와야 돼? 앞에 하는 말 하나도 안 들었죠? 그죠? 하고 있는 말 하나도 안 들었잖아. 뿜치를 봐야 돼, 다시. 뿜치라고 페인트 쪽 봐야 돼. 그래서 요거는 뭐 맨날 물어보는 거고, 13번도 뭐 허구 한 날 물어봐서 이거. 이게 또 허구 날 물어보는 것들이고요. 2교시부터 4교시까지 봤을 때 용어로 출제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용어로 출제될 수가 있는 게 3번 준비해야 되겠죠. 2교시 3번. 맨날 이야기합니다만 층간소음 상업평가제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거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4번 저런 것들은 됐고, 저런 것들은 안 나올 것이고, 설마 항타기 항발기 이런 거 안 물어보겠죠. 6번 쟤는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원래 용어였거든요. 거푸집과 동반의 안정성 검토란 이 이름으로 딱 출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용어로 출제됐기 때문에 얘는 조금 봐놔야 될 것이고요. 그
그 다음에 앞송관 이거는 뭐 기본이고, 균열의 보수공법, 뭐 요건 나올 수 있겠죠. 보수공법 다시 한 번 더 이건 체크해 놔야 되고, 용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3번은 됐고, 4번은 아까 얘기했죠. 방청 도료를 봐야 되고, 5번도 됐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됐고, 그 다음에 1번, 4교시 1번도 됐고, 2번도 됐고, 그 다음에 3번도 됐고, 3번에서는, 그죠? 컨스트럭션 조인트, 다시 한 번 더 유효합니다. 컨스트럭션 조인트 다시 한번 쫓아가고, 그 다음에 4번 됐고, 5번도 됐고요. 그죠? 5번 이게 만약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미스터 코트? 근데 그런 건 내기가 조금 그렇겠죠. 그 다음에 6번 순수내역 입찰제. 요거 단독으로 낼 수 있겠죠. 용어로. 그 정도 보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요거. 자, 이게 이제 130회대 소님들이 131회를 대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선생님,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지금의 그 시험의 수준은 아는 문제들이야. 하루면 다 볼 수 있는 문제들이야. 이 내용이 선생님들이 모르는 문제가 아니야. 잊었을 뿐이지. 알고 있는 문제야. 그죠? 선생님들이 봐야 될 거는 넥스트를 생각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31회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야. 31회 때 내가 여기에서 쓸 단어가 있는가? 아이템으로 쓸 만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돼. 그죠? 없어. 여기에. 아시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 성면 해체, 사전 허가 작업 저것밖에 없어. 저건 쓸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없어. 이거 보니까 별로 문제가 쓰물 만한 단어가 없어요.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그죠? 그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요 유사한 문제가 그러면 시험군에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얘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세요. 요거 여기서 봐야 될 것만, 이야기는 다 했고 좀 봐야 될 것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답안에서. 자, 문제 1번에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대가 있어서 설치 기준이 이렇게 적었죠. 뭐 밑에 설치 기준 항목 자체가 여기 6개, 하면 전체가 7개 정도 되겠죠. 답으로 쳤을 때. 그러니까 이 정도 분량은 돼야 됩니다. 설치 기준이 되니까 분량 정도 확보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 활성화 방안 대가 있는데 밑에 연도 보면 10년도 전반기, 19년도 전반기 막 이렇게 돼가 있죠. 19년도 전반기는 BIM만데 LOD입니다.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 그걸 물었던 거야. 19년도에 그걸 이야기하더라라는 걸.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되고, 문제 3번에 말뚝공사의 부마찰력대가 있는데 부마찰력에서는 선생님들이 조금 봐야 되는 게 4번 보세요. 4번 대제목 4번 보시면 검토 조건 나와가 있죠. 걔 공부해야 되겠네. 그죠? 이게 왜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요거 내가 이거 안개하라 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요거. 그죠? 요거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성면 해체 사전 허가제도 있는데 그 말이 잘렸어요. 정말 죄송한데 이거 인쇄하고 나니까 잘린 게 보여가지고, 그 네모 박스 보면 허가 대상 보면 중량 비율 1%를 초과하는 성면을 하면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제거 작업대가 있죠. 그 2번에 뒤에 보면 흩날릴 이렇게 있죠. 흩날릴. 그 뒤에 적어야 되는 게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빠졌어요.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이게 빠졌어요.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성면 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이더라라는 거. 그죠? 이런 거 적을 때 그 대제목 4번 봐봐요. 밑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그런 거 법령 같은 거 좀 적으면 좋은데. 저런 거 왜 안 왔다가 저런 거 적으면 이상하게 공부해 놓은 거 같잖아. 저게, 그죠? 저런 거 좀 적어주면 좋은데. 저런 거. 그 뒤에 보면 성면자재 함유량 대가 있는데 그런 건 그냥 참고로 보라고 대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액상화 현상이더라라는 겁니다. 액상화 현상이고, 대제목 5번은 한번 읽어봐 두세요. 대제목 5번에 보시면 액상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있죠. 저거는 한번 봐두시고, 저건 책에도 없는 내용이니까 한번 봐두시고, 포화 지반의 세립도 함유율이 낮을 때, 그 다음에 포화 지반의 N값이 작을 때, 지하 수면 위에 지표면에 가까울 때, 지진의 압력이 클 때, 발생 범위인 지표면 하에서 15에서 20m, 저런 것도 조금 하나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우식 콘크리트에 타설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밑에 그 대지목 3번 대가 있죠. 전, 중, 후 해가지고 쪼개놨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먼저 여름철 다 되오니까 소중 콘크리트 할 때도 적을 수 있겠죠. 그 내용, 그러니까 그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음 시험에는 소중 한번 내지 않겠습니까? 준비해야죠. 그죠? 올해. 그러니까 이거 한번 준비하고,
자, 문제 7번 장걸줄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요거는 됐습니다. 이제는 좀 힘들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엔드탭이더라라는 거. 요것도 뭐 다 아는 내용들 넘어가시고. 설계 경제성 평가의 원칙과 수행 시기 효과. 뭐 일반적인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 뒤에 끝까지 쭉 가고 그 그래프, 수행 시기에 대한 그래프. 그죠? 이쪽 이건 다 알고 있는 그래프죠. 선생님들 알고 있는 그래프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꺾이는 선이 뭐라 했습니까? 꺾이는 점이 프리즈 포인트 그 이야기 했었죠. 그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자, 문제 10번입니다. 기술형 입찰 제도의 종류와 특징이더라라는 거. 대제목 2번. 암기. 대제목 2번 그냥 암기. 나오고 안 나오고 필요한 게 아니고 종류는 무조건 암기. 그죠? 그 다음 대제목 4번. 이번에 시험 치면서 이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정리했습니다. 대제목 4번. 그 소님들한테 필기로 아마 그때 적어줬을 거예요. 그 기술형. 그죠? 그 5가지 정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요거. 다시 준비. 그죠? 요거 2개는 요거는 어디에다 해당되냐면 설계 시공 일괄 입찰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 입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값이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 요거는 요거 딱 째가지고 용어책에 붙이세요. 그 기술형 입찰 있죠. 그때 유인물 줬을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그 유인물 밑에 다시 붙여. 또 째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그렇죠. 다시 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유인물을. 언젠간 다시 주겠죠. 이 수정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에 굳지 않은 재료 분리 현상이더라라는 거. 원대 나와가 있죠. 종류 있고 원대 있고. 이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서술도 이렇게만 물어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지금 보면 원인하고 대책의 아이템이란다. 설명수가 되게 많죠. 왜 이렇게 많냐면 이게 서술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얘는 서술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12번 철골의 내화피복. 이거는 그냥 그죠?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외워야 돼 이거. 이제는 막 지겹습니다. 이건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문제 13번 주각부 시공시. 이것도 모르면 안 돼. 이것도 고부전이죠. 고부전 있고 그 뒤에 보시면 그죠? 고가 후용까지 다 했습니다. 주각부 시공시 유의사항은 그죠? 이건 좀 읽어두세요. 이런 것들은 하도 기본으로 묻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본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 보시게 되면 안전관리 수립 계획의 기준하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걸 보고 싶으면 찾아보라고 그 밑에 적어놨어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죠? 요 이름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해 놓은 거고요. 물론 법은 더 길게 적혀있지만 이건 줄여서 정리한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절차 있고요.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봅니다. 문제 2번에 데크플레이트 상부의 콘크리트 균열의 발생 원인과 대체 그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 있는 것들이고요. 그 대제목 4번에 보면 균열 폭에 따른 균열의 보수 방법. 옛날에 이걸 시험에 물었습니다. 데크플레이트에서. 지금 데크플레이트 균열에 대해서 시험에 물었던 걸 지금 답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공부하라고. 그냥 만약에 묻는다면 이 대제목 4번이 다시 나올 수 있겠죠. 대제목 4번에 대한 건 공부를 조금 해놔야 될 것이고.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그죠? 문제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용어로 나온다면 뭐가 나왔어요? 층간소음 사후평가제도 그대로 가겠죠. 그죠? 그거 아니면 뭐겠어요? 임팩트 볼이겠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완충제 설치 전에는 자재 성적서 확인하고 자재 품질 확보 유무 보고 자재 반시 유관 판별하고요. 그 다음에 도면 시방서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더라라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유관 점검입니다. 유관. 이걸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그 관리자가 현장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유관이 가장 이게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유관을 중요시 보고요. 그 다음에 완충제 설치하면 들뜸하는 거 보고 시공 상태 보고요. 자재 손상 유무를 확인하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방바닥에 미장하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타설 전후 확인 사항 보시게 되면 이게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빠져가지고 자 기포층의 강도 보고 기포층의 함수량 그 다음에 작업의 시점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층부의 타설 유무를 보더라. 그 다음에 미장 때는 그죠 살수 보양 보고 보일러의 가동 유무 이런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균열 부위 보수 여부를 확인하더라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죠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경량 기포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제일 먼저 이야기 나오는 게 시방 기준을 준수하는 거고 한마디로 하면요 균열 방지입니다. 이 두 개를 핵심으로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핸드북이나 이런 데서 보는 가장 중요한 게 시방 기준을 준수하고 균열을 방지하는 거더라. 그다음에 미장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정리를 봅니다. 면정리.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건축물 벽체에 발생하는 결로의 종류, 발생 원인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죠. 요거는 뭐, 그죠? 이미 시험도 출제됐고요. 그죠? 그래서 그림도 밑에 보시면 그건 없죠. 조적은 없죠. 일단 다 뺐죠. 그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종류 있고, 그 다음에 발생 원인 있고, 방지 대책 뒤쪽에 적혀가 있죠.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시험 문제를 잘 봐야 돼.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봐봐. 그죠? 종류 뒤에 쉼표 찍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종류, 원인, 대책 중에서 어떤 게 분량이 제일 작아요? 무조건 명사야. 아시겠습니까? 명사로 답을 적어야 되는 것들은 무조건 분량이 작아. 그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들 맨날 아는 게 뭐야? 명사로 적는 걸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명사를 제일 길게 적거든.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사로 답을 적는 게 항상 양은 작다라는 거.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뭐 어려울 건 없고 내용은 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항타기, 항발기 조립 해체 시의 점검사항하고 무너짐 방지 준수 사항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 밑에 보시면 그죠? 항발기의 조립 해체 시의 점검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답을 이렇게 적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답은 그냥 법에 있는 거 뺏겼습니다만 선생님 답이 이렇게 적히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뭐가 잘못됐어요? 대제목 3번이 잘못되어 있는데 대제목 3번에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 보면 아이템 2번이 질문이죠. 아이템 2번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1번부터 해서 7번까지가 뭐가 돼야 돼? 아이템으로 바뀌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7개인 거야. 그게 아이템으로 써라고 7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지금 그냥 내가 만들면서 급해 놓으니까 답을 니다 긁어서 그런 건데, 이거 법을 그대로 긁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죠? 이걸 아이템화 시켜서 얘를 그림도 그리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그죠? 그래서 거기 해체 시 그죠? 준수사항 이런 것들은 점검사항이 아니죠. 왜? 점검사항이 답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맞지 않다. 거기에 반해서 4번은 맞죠. 4번은 그래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4번도 원래 1, 2, 3, 4, 5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 근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지어낸 거야. 아시겠습니까? 답을 보고 막 만들어낸 거라고요. 밑에 것들이. 그러니까 항상 그죠? 질문 자체가 아이템으로 들어와서 읽기가 편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거 유의하시면 되겠더라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제목 2번처럼 저런 그림 그리는 거는 책이니까 그리는 겁니다. 저런 거 그리려고 달라들지 마세요. 그죠? 절대 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이거 내가 그리면서도 짜증내면서 그랬어요. 막. 와, 이거 왜 그리노? 내가 이 생각하면서 이거. 분명히 수업할 때 그리지 말라고 이야기할 건데 그 생각하면서 그렸습니다. 그죠? 아, 근데 잘 그린 것 같아요. 혼자 볼 때, 아유, 만족해. 그죠? 최근에 그린 것 중에 가장 잘 그린 것 같아. 하여튼 그런 생각을 그리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거푸시 동발의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안전성 검토더라라는 거. 자, 안전성 검토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거푸집하고 동발이에서 안전성 검토하면 첫 번째 붕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붕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하중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중. 그러면 하중의 종류가 엑스트라로 들어가 주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죠? 그래서 거푸집에 우리가 5대 하중이 있죠. 머릿속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엑스트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성 검토를 보시게 되면 시험에서 안전성 검토라는 거를 보게 되면 역대 시험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안전성 검토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조적 안전성 검토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그 중제목 2번 봐요. 중제목 2번 보게 되면 구조적 검토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게 구조적 안정성 검토예요. 아시겠습니까? 시험에서는 얘를 주력적으로 물어봐 줬어. 그래서 그 보면 패널 검토하고 장성 검토하고 멍해 검토하고 동발이 강도를 검토하더라 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그죠? 슬래브의 하중 상정표 같은 거 나왔고요. 구조 계산의 순서 같은 거 나와 있더라는 거. 이게 시험 문제로 물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는 건 하강처죠. 그건 설계할 때 하는 거죠. 설계할 때 하강처를 검토하게 되더라라는 건 앞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를 적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까지 적어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중에 있는 모든 기출문제를 다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대해서 이전에 기출문제니까 뒤져봤는데 공식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이 자리에. 과연 공식으로 그걸 외워가 쓰는 인간이 몇이나 있겠냐라는 거야. 태어나서 처음 공식들로 적극해가 있는데 그거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하중에 대한 개념들 생각하고 하강처 그건 기준이 나와 있는 거니까 암기해 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하강처는 알아두시고 이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 물어보겠어요? 내 보고 만약에 준비하라면 나 거푸집 붕괴 준비하겠네. 나 붕괴 준비하겠네. 그냥 안정성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이거 보는 사람이 거푸집 내는 사람이야. 근데 이 문제를 봤어 자기가. 그럼 뭐 생각하겠어요? 붕괴 내볼까? 나는 그냥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한번 봐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앞선간에 막힘이더라 라는 거. 대제목 2번에 보시게 되면 2번에 표준수 럼프 값이 나와가 있죠. 저건 암기. 표준수 럼프 값은 암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건 기본 문제입니다. 그 외엔 딱히 볼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문제 2번 봅니다.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대제목 3번에 그죠? 적용돼서 허용 폭을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방에서 이야기하는 허용 폭입니다. 이거 한번 적어 드렸을 거예요. 내구성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어 드린 적 있을 겁니다. 암기. 다시 암기. 얘도 한번 암기.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표충주인데 순서는 뒤집어 놨어요. 표충주를. 그죠? 그래서 주입, 표면 처리, 충전 순서로 이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 그림을 몰아쳐 그려놨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따로따로 안 그려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되가 있더라.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각각의 재료 있고요. 요거는 용어 정도로 출제될 수가 있겠죠.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갱펌의 작업 시에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이제는 기본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요거 안전사고도 역시 붕괴 생각해야 되겠죠. 추락, 붕괴가 아니고 추락이죠. 추락하고 낙하에 대한 거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주로 일어나는 재해가 그거니까 생각을 해줘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뭐 별다를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방청토장 시공시 유의사항하고 방청토장 제외 부분 이건 뭐 다 외우고 있는 것이고 밑에 대제목 2번에 방청도로의 종류는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외에는 뭐 특별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흑마기 공사에서 H8하고 토르판 흑마기 공법의 시공 순서와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써라. 별다를 거 없네요. 그죠? 요거는 별다를 게 없고 자, 대제목 4번에 보시게 되면 그 2번 보세요. 아이템 2번 보면 집안 조건에 허용된 자립 높이 있죠. 자립 높이. 우리가 자립하면 선생님 뭐가 생각나야 돼? 자립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뭐 하나 없나요? 자립 이런 말을 들으면 자립이라는 뭐 이런 거 흙, 혼자, 자립, 붕괴 뭐 이런 단어 들으면 머릿속에 안식각이 떠올라야 되거든. 안식각.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안식각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 떨어질 것이고요. 얘도 안 나오지만 얘를 아이템으로 쓰기엔 참 좋습니다. 이 자립 높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요건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욕실 벽체에 시공한 도시 타일의 하자 발생 원인이더라라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당분간은 시험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면 이 도기질 타일 이런 거는 보통 겨울의 문제입니다. 이 타일의 문제가 그 동해에 비스무리한 저 이름 뭡니까? 동해의 문제이기도 하죠. 뭡니까? 겨울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름에 다시 또 한여름에 내 다음 시험에 이걸 출제한다?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문제 1번에, 4교시 1번에 대형 시스템 거푸집의 공법을 분류하고, 그죠?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해서 써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목 보면 3개로 쪼개놨죠. 특징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별도로 끄집어내 놨습니다. 그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대제목 2번 보시게 되면 분류해놨죠. 그래서 위에 구분이 있는데 보세요. 뭐라 적어놨는가? 분류와 종류로 해놨죠. 맞습니까? 분류 쪼개고 다시 종류로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요걸. 그 종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종류 보시게 되면 쭉 그거 뭐 이렇게 저렇게 적혀 있죠. 못 보던 것도 막 적혀가 있죠. 맞습니까? 그거는 그냥 이 문제를 냈던 책을 보고 그냥 들고 뺏겨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 적으면 시험 다 떨어지냐? 아니에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나눌 수만 있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선생님들 수준에서 나누면 수만 있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그죠? 자, 도전공사 하자 유형하고 원인 대체.
그 다음에 도장작업 전증능 확인사항. 도장작업 전증능 확인사항은 반드시 읽어둡니다. 쟤는 반드시 다 읽어둡니다. 얘는 다시 또 나올 수 있어. 얘만 가지고 단독으로도 낼 수가 있는 문제예요. 얘를.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해놓으세요. 도장작업 전증 앞에 어떤 도장인지는 모르지. 뭐 붙이면 되니까. 뭐 서중기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고. 쟤는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반드시 준비를 해라. 그리고 저에 준비해 놓으면 저거 시공시 유의사항을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쟤를 준비를 해라 라는 겁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콘크리트 이음의 종류입니다. 이거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준비해야 될 건 한 개뿐입니다. 아까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컨스트럭션 조인트입니다. 다음 시험 대비해서 컨스트럭션 조인트 무조건 준비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골재의 부족 현상. 이제는 힘들어요. 이제는 시험 나오기 힘들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그거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철골 도장면 표면 처리 검사에 포함되어야 될 검사 사항이더라 라는 거. 그죠? 요거는 그때 드렸던 유인물 쭉 정리를 해 놓으니까 이런데 그냥 보면 그죠? 이건 너무 허하죠. 답이. 그죠? 허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가 적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저 중제목이 아이템으로 빠지면서 저게 그거로 가면 되겠죠. 검사 기준과 조치 사항이 표현 형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좋은 답이 될 것이고 그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순수 내역 입찰제의 대상, 계약 절차,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일반적인 내용이더라.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까 설명 다 드렸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그죠? 4교시죠.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있네요. 그게 그죠? 죽을 만큼 공부해도 죽지 않는데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죠? 130회입니다. 130회. 130회는 끝났습니다, 선생님. 그죠? 130회 시험. 여기 시험에 미련을 버리십시오. 내가 이거 합격할 수도 있겠다. 그딴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 떨어졌는갑다. 자괴감 가지지도 마시고요. 알 수 없습니다. 시험은 뚜껑 까봐야 아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그죠? 일단은 다시 공부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부 들어가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130회 시험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요, 선생님,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합격을 하신다면 이 문제가 면접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소임들 답을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기출문제가 많기 때문에 서브노트화 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소임들이 적어 놓은 답들도 있겠죠. 그 보시고 거기서 내가 미흡한 게 있으면 수정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한 개 더 명심해야 될 거는 오늘 안에 수정을 끝내셔야 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질질 끌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오늘 하루 안에 정리를 하시고요. 그죠? 이 시험에 대해서는 모든 걸 잊으셔야 됩니다. 모든 거. 별표 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고 요거 참고를 하시고 요거 찢을 거 있으면 찢어가지고 책에다가도 붙여 놓으시고요. 하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시험 자체는 그죠? 전반적으로는 쉬웠습니다. 문제 자체가 쉬웠어요. 그러나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말씀대로 다를 수가 있겠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이번 시험에 머릿속에 맴도는 게 있는데 잘 안 적어진다라든지 이런 거는 뭐냐면 평소에 쓰는 연습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내게 없어서 그래요. 내 거. 반드시 내 거 같은 것들 준비해 놓으시고요. 시험 문제는 나올 것들이 뻔합니다. 그냥 보면 다음 시험에도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것들은 어쩌면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항상 중요하다 강조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죠? 너무나 좋습니다. 왜? 생각했는데 안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다음 시험에 나오겠죠. 다음 시험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준비할 범위도 이미 다 정해져가 있고요. 시험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시험이 며칠 남았습니까? 한 92일 정도 남았을 겁니다. 지금 시험이. 그죠? 92일 준비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합격을 할 거고요. 좋은 결과도 소리가 들릴 겁니다. 됐죠? 자, 아무튼 시험 보시라고 수고 많으셨고, 자, 여기까지가 130회였습니다.